안녕하십니까. 황진섭에게 제대로 배우는 사회탐구 황제사탐 황진섭입니다. 2025년 러셀에서 진행되는 썸머 특강 통합사회 플러스 한국사 OT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과목 설명에 앞서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고1 학생분들 1학기 내신은 잘 치셨나요? 아마 1학기 내신을 치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구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수업만 잘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수업 열심히 듣는 건 기본이고 플러스로 내가 더 해야 하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 평가의 잔혹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하나라도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높은 사고력을 통해서 맞춰야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잔혹성 속에서 각자 나름의 점수를 받고 등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1학기 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요, 이번 여름방학도 잘 보내서 2학기 때 또 시험 잘 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요. 만약 1학기 시험이 조금 아쉬운 학생이라면 이번 여름방학을 반격의 기점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와 한국사 점수 보장과 그 반격의 시발점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황진섭이고요.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센텀과 대구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에는 러셀 센텀에서 2학기 때 부산 외고 사회탐구 내신반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 학생들은 부산 외고가 조금 낯설죠. 근데 이 부산 외고가 부산에서 어떤 포지션이냐면 수성구의 경신고와 대륜고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를 15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선택해 주어서, 감사하게도 많이 선택해 주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아직 기말고사를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각각 경신고와 대륜고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1등급을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받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강의하다 보니까 스카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학생들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 네이버에 황제사탐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럼 다양한 글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도 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가 가르치는 통합사회 2, 과연 어떤 과목일까요? 물론 바로 제가 통합사회 2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씀드리면은 좀 내용도 짧고 간략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통합사회 2가 통합사회 1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제가 이번 썸머 특강 때 진행하는 강의를 여러분들도 납득하고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짧게라도 통합사회 2가 어떤 과목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 2는요. 통합사회 1보다 더 내용이 어렵고 많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단원 구성을 한번 볼게요. 통합사회 1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통합사회 2도 1단원부터 5단원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1학기 때 공부해봐서 알죠? 통합사회 1의 1단원 통합적 관점은 사실상 한 소단원 하나죠. 그러니까 교과서 페이지 한 8페이지,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모든 단원들이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양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통합사회 2,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통합사회 2의 1단원에서 5단원까지의 각 메인 과목들을 한번 보면 1단원 정치예요. 2단원 윤리고요. 3단원 경제, 4단원 윤리 플러스 지리, 5단원은 지리가 메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통합사회 1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정치와 경제입니다. 일단 정치와 경제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생기는 그 거부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했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제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가 1보다 확실히 내용도 많고 내용도 더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통합사회 1보다 실제로 수능에서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고1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 칠 수능 예시 문항을 알려줬습니다. 총 몇 문항이었나요? 관심 있는 학생들 아실 텐데 25문항이었죠. 그 25문항 중 러프하게 잡았을 때 16문항이 통합사회 2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 6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통합사회 1보다 출제 포인트가 많다 보니 통합사회 2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킬러 파트 문항도 통합사회 2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통사 2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사 2에서는요. 통사 1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료 분석형, 도표, 통계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이러면서 뭐 노인이 몇 퍼센트를 넘었네, 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사회 문제가 아니죠. 그런 유형들이 통합사회 2에서는 많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낯선 도표와 통계 문항이 2에서 많이 출제된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푸는 방법을 수업 시간 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많이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형 통계 문항을 많이 가져다 쓰고 출제만으로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뒤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이 근처 학교에서 낸 기출문제를 쌤이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서술형으로 나왔었는데 야, 이거 풀려고 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통합사회 2는요. 통합사회 1이랑도 많이 달라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러한 통합사회 2 서머 특강 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우선 우리 서머 특강 때는요. 3시간 반 수업하잖아요. 그중에서 약 2시간 정도는 저랑 통합사회 2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한국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 이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드린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는 킬러 파트를 중심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즉 통합사회 2에서 전체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저랑 썸머 특강 때 배우지 않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절대 시험에서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쉽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1학기 때 통합사회 쳐봤죠? 100점 만점 중에서 한 50점, 60점 정도는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교과서 조금 보고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엄청 쉬운 난이도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은 내가 이걸까지 공부를 했나 라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문항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제가 가르치고 연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과 뼈대를 잡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킬러 파트 중심이고 한국사는 전체 흐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합사회 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통합사회 뭐 집중한다고요? 우리 킬러 파트 집중할 거예요.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파트에 집중해서 여름 때 연습할 거고요. 기본 내용은요. 나중에 학교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다 맞춥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수능 예시 문항과 연계해서 킬러 파트 선정해서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킬러 파트 집중하자. 수업 시간 좀 힘들어요. 어려운 것만 배우니까 그래도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디테일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름 썸머 특강 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회비용 계산 문항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3 때 사회에서 기회비용 배웠죠? 그거랑 난이도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기본 개념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 많이 풀 거고요. 특히 문제 풀 때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같은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 무역이론.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무역에 있어서 뭐 절대 우위, 비교 우위 막 하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연습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제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수요와 공급은 기본이고요. 특히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왔다 갔다 거렸을 때 외부 효과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화 그래프인데 요거까지도 우리가 여름 때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정치 같은 경우에는 헌법, 기본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력 분립 이런 내용들 좀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어려운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청소년 근로노동,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같이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 이제 도표에서도 가중평균 같은 스킬을 필요한 도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리고 연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파트는 암기와 수능형의 복잡한 유형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고요. 도표 문제 풀이까지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지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앞에 말했던 경제와 정치만큼 어떤 복잡한 스킬이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지리 파트는 지역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그래서 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세계에서 어디서 많이 가장 수입하는지, 수출 어디서 하는지, 수입과 수출 말고 생산량은 어디가 가장 많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 1등, 2등, 3등 싹 다 우리가 자세히 외워서 이제 표만 보고 자료만 보고 어떤 자원인지 분석해가지고 푸는 연습 시켜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지역적인 암기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때 제가 같이 공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입니다. 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합사회 1때는 윤리가 쉬웠죠. 뭐 좀 해봤자 칸트, 아니면 뭐 공리주의, 깔짝하고 뭐 스토아 학파, 아퀴나스, 깔짝깔짝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사회 2에 있는 윤리는요, 사회 정의 파트인데, 야, 여기가 정말 출제할 포인트가 많고 학교에서 심화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심화까지 쫙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심화, 사회정의, 학자 우리가 연습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선지까지도 제가 쫙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름방학 때 듣고 그 자료 가지고 나중에 내신 때 보시면은 많은 도움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통합사회는 이까지고요. 이제 한국사는 어떤 걸 배우냐? 한국사는 솔직히 뭐 별거 없습니다. 한국사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가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역사가 주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사를 하루에 1시간 해요. 서머 특강 4시간입니다. 4시간이란다. 그러니까 서머 특강 4주 동안 다 하게 되면 4시간이 되는 거죠. 그 4시간 동안 제가 한국사 2를 전부 다 완벽하게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사기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대신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한국사에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한국사 이 흐름과 뼈대는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흐름과 뼈대를 바탕으로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거 내가 그 여름방학 때 황희섭 쌤이랑 수업했을 때 못 들었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뼈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바로 한국사 수업 듣고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여름방학 때는 흐름과 뼈대를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학생관리입니다. 그럼 학생관리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요. 우선 수업하고 매주 오시면은 누적 복습 테스트 진행합니다. 이거 통과 못하시면은 재시험 꼭 치셔야 하니까 반드시 매주 복습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상시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매주 강의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예요? 킬러 파트.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상 받으셔가지고 한 번 더 복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퀄리티 주간 과제 나갑니다. 이 통합사회 2는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어려운 내용을 나가면 교과서 밖에 걸 학교 선생님이 가져온다니까요. 수능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퀄리티의 과제 이거는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닉 수업 시작 전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요. 이제 누적 복습 테스트 치고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통과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가 어려웠냐 등등 가지고 제가 클리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나죠? 예. 통합사회 출발점이 비슷한 유일한 과목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2 중학교 때 선행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깔짝 공부해봤자 겨울방학 때 뭐 조금 공부한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따로 중학교 때부터 마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하듯이 공부한 학생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회는요.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출발점은 비슷한 유일한 과목입니다.
출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 점수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시켜서 학교 돌아갔을 때 정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내용 알차게 구성해서 여러분들 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통합사회 플러스 한국사 황인섭에게 제대로 배우는 황제사탐 OT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